오늘 만나볼 선배님은 저희 실생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과목이죠. 과학을 주제로 한 유튜브로 구독자 109만 명을 보유하고 계신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과거에는 잡지 과학소년에서 전속 기자로 일해주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럼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04학번이고요. 네,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은 10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과학드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셔뵙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대학 졸업 후 무려 10년간 잡지 과학소년의 전속 기자로 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생물 관련 과학 정보와 지식까지 유튜브를 통해 알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인터뷰에서는 선배님에게 궁금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언제부터 과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수연 아나운서님은 어렸을 때 과학을 좋아하셨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공부해야 될 게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집 앞에 좀 커다란 저수지가 있었어요. 저수지가 있어서 이제 그 저수지는 동네 아이들이 뭐 곤충도 잡으러 가고 뭐 물고기도 잡으러 가고 뭐 그렇게 놀러 가는 저수지였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저수지 물가에서 이상하게 생긴 벌레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이제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페트병에 그 벌레를 나뭇가지랑 같이 이렇게 물 안에 넣어서 이렇게 잘 수집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란다에 놔뒀죠. 집 베란다에 놔뒀는데 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됐을 때 그 페트병을 봤는데 벌레가 없는 거예요. 그 벌레가 제가 잡았던 벌레는 사라지고 뭐가 생겼냐면 잠자리가 생긴 거예요. 제가 잡아왔던 벌레는 사라지고 잠자리가 생겨버리니까 그 당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나이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물의 뭔가 신비로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조금 흥미로워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게 되면 그 달이 계속 그 차를 쫓아오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달은 항상 나를 쫓아올까? 이런 개념들이 어린 시절에 되게 좀 흥미롭게 느꼈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죠. 근데 이제 커가면서 과학이란 과목 속에서 내가 어린 시절에 품었던 그런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있구나.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과학이란 과목이구나 라고 해서 그런 계기들로 좀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뭔가 과학에 관심이 가질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유튜브 이야기에 앞서 선배님의 과거 대학 생활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단국대와 관련이 있는 기억에 남는 대학생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이제 그 당시에 임해 실습이라는 실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숲과 바다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대학생이 교수님이랑 같이 가서 예를 들면 저는 그 당시에 태안 앞바다를 갔었는데 불가사리를 채집해서 불가사리가 뒤집어졌을 때 다시 어떻게 되돌려서 몸을 뒤집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다던가 가끔씩 태안 앞바다로 고래가 떠밀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래 사체가 그러면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고래에서 뭐 여러 내부 장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장기들을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한다던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연구 답사인 거죠. 그런 임해 실습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어떤 공룡알 화석지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과거에는 바다였지만 지금은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싹 빠진 시와호 같은 곳을 가서 거기에 이제 과거의 지층을 조사한다던가 이제 그런 식의 지질 답사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에서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과학나눔봉사단이라는 걸 운영했었어요. 과학나눔봉사단이 뭐냐면 교육을 잘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아이들한테 직접 가서 이제 과학 실험도 해주고 과학 개념도 알려주고 이제 같이 과학 개념을 토대로 뭔가 만들기도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많이 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뭔가 그런 봉사단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선배님의 기자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궁금한데요. 네. 저희 방송국도 저희 단국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식 방송 기관이다 보니 기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어쩌다가 기자 생활을 하시게 되셨는지,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범대 학생들은 진로가 정해져 있어요. 임용시험이라는 시험을 봐서 이제 선생님이 되는 진로가 거의 정해져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 임용시험이라는 시험은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공부의 그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죠, 당연히. 아, 나는 이 시험에 자신이 없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할 차에 제가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 과학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 나도 뭔가 이런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뭐 지금도 여전하지만 과학 분야는 어떤 교수나 박사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책을 출간하기 어려운 시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 그럼 나는 이런 책을 낼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뭔가 과학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게 과학소년이라는 잡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 잡지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아마 한 3개 정도 될 텐데 이제 과학동화, 뭐 과학소년, 같은 계열사지만 뭐 어린이 과학동화, 뭐 이 정도, 정말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저는 아, 나는 그러면 과학소년이라는 잡지가 뭔가 내 성향에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마침 그때 이제 채용 공고가 있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잡지 기자 활동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기자가 될 수 있느냐. 일단 잡지 기자는요, 그 잡지를 출간하는 출판사에 취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흔히들 말하는 뭐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는 메이저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면접 시험 같은 거겠죠. 뭐 구술 시험이든 면접 시험이든 논술 시험이든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해서 통과하면 이제 기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그런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자신이 있다면 이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같은 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면서 수익도 확보하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쌓다 보면 언론사에 더 들어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네, 생각보다 기자가 되는 방법이 말씀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 놀랐는데요. 제가 실제로 선배님을 만나뵙기 전에 봤던 영상들 중에 바나나에 관련된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같은 이야기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혹시 이런 흥미로운 주제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흥미로운 주제를 떠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익숙한 키워드에 낯선 질문을 붙여보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파리지옥이나 끈끈이 주걱 같은 식충식물 아세요? 네.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이잖아요. 그러면 식충식물이라는 키워드는 엄청 익숙하죠. 이 익숙한 키워드에 어떤 질문을 붙여보냐면, 이 식충식물도 어쨌든 식물이니까 식충식물을 먹는 곤충도 있을까? 라는 질문을 붙여볼 수 있는 거죠. 익숙한 키워드에 낯선 질문을 붙여본다. 이런 것도 좀 크리에이티브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저도 갑자기 막 식충식물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되고 정말요? 뭔가 궁금해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단국대학에 지금 재학 중인 학우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줄 수 있으실까요? 뭐 너무 꼰대 같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해왔던 진로랑은 전혀 다른 진로를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사범대학에 갔는데 결국 제가 꿈꾸던 교사는 되지 못했고 잡지 기자가 됐었어요. 그리고 잡지 기자로 일하다가 또 지금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유튜버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게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그냥 열심히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또 길이 열리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비록 제가 꿈꿨던 교사가 되지 못했고 잡지 기자가 됐고 잡지 기자를 하면서도 잡지 시장의 사정이 어려워서 또 다른 쪽의 진로를 모색하다가 이쪽으로 또 굴러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기가 뭔가 진로를 정하고 가다가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하다가 어쩔 수 없는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을 하면 또 거기서 또 노력하면 또 다른 길이 열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한 선택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의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